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설득시키려 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청산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으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충 느낌은 왔었지만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혼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옆에서 봐왔었지만 아주버님은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버텨온 형님이 대단해 보였었죠. 하지만 형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었나 봐요. 무능력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급하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서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런 무능력한 남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일자리 정도야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요즘에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잠깐 좀 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나도 이혼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잠깐 쉬는 정도는 넘어갈 수야 있지. 그런데 돈은 까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카드 내역서에 찍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술집에서 300만 원이나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돈이면 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인데 너는 술 퍼먹는데 300만 원이나 쓰고 있어? 나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남자들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걸치다 보면 그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니까.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내가 술 좀 샀어. 나도 애들한테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자주도 아니고 가끔 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집안의 가장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니? 내 아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 이해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무능력해서 제가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주버님이 술집에서
300만 원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술집에서 돈을 쓰지 못할 텐데 아주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좀 펴고 싶어서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형님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남편과 사는 저를 부러워했었죠. 형님이 아주버님과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결국 형님을 설득하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죠.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잘한 선택 같아 보였어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른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급하게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집으로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면 어떡해?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하기로 한 거 잊었어? 지금 당장 가시라고 그래.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평소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떡해? 갑자기 찾아온 걸 어떡해. 그렇다고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이혼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오늘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구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라. 부탁할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남편과 술판까지 벌이고 있는 아주버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외식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온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재수씨, 와서 한잔 하세요.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긴장된 몸 좀 풀리게 한잔하면 좋잖아요.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위로 좀 받을 겸 동생 얼굴 좀 보려고 온 건데 괜찮죠? 남자들끼리 대충 술상 봐서 먹다 보니까 안주가 좀 부실한데 재수씨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끼니가 될 만한 걸로 안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장 봐놓은 것도 없어서 지금 당장 뭘 해드릴 만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가 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차릴 게 없으면 배달이라도 시켜달라며 어이없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배달 음식 책자를 꺼내와서는 아주버님한테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을 발로 툭툭 쳤어요. 하지만 저를 아예 무시하면서 아주버님과 음식을 고르더니 바로 핸드폰을 들어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속은 더 끓고 있었죠. 결국 그날 외식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배달 음식들로 아이들 배를 채운 뒤 저 혼자 다 씻기고 재운 다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네요. 재수씨, 죄송한데요. 이거 찌개가 좀 식었는데 다시 데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이 좀 모자란데 마트 가셔서 소주 한 5병만 더 사다 줄 수 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셔야죠. 이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서둘러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재수씨, 정말 섭섭하네. 제가 놀러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몇 시간 있었다고 벌써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당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를 꼭 내쳐야만 되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동생이랑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한번 달랠 생각이었는데 마트 가서 술 좀 사다 주세요. 그래, 오늘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 형이 이런 적 없었잖아. 형수님이랑 이혼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나한테 찾아왔겠어? 부탁 좀 할게. 당신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주량을 이미 넘긴 상태이면서 내일 출근 안 할 생각인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나 아직 멀쩡해. 몇 점만 더 할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오늘은 나도 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술을 사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저희까지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 정리해주길 원했는데 술이 취해서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편의점에 가서 몇 잔만 더 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에 남겨진 건 비어있는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로 술상을 치운 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꺼진 지 오래되었죠. 결국 동이 트고 저는 잠 한숨 못 잔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에서 나서려는데 남편이 정신없이 집으로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말을 섞다가는
저까지 회사에 늦을까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복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고 돌아간 아주버님 때문에 그날 시작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회사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 뒤 회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받은 뒤 출근했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면허 취소가 나오냐고. 당신 몸 상태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택시를 탔어야지. 집에서 회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음주 검사를 하고 있었네. 어쩔 수 없이 불긴 했는데 검사 수치가 취소가 나와버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한데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겠어? 분명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어제 그만 마시라고 했었잖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아침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위로해 주는 건데? 결국 피해는 우리가 전부 떠안게 됐잖아. 당신답지 않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국 저는 회사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전날부터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벌금으로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된 터라 아침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혼했다고 위로 한번 해주려 했다가 70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700만 원 달라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지금 상황에 자기 형을 감싸려 들길래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한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댁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금 면허 취소 벌금으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웃음이 나와요? 제가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한 잔만 더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당장 700만 원 벌금 납부해 주세요.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저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몇 번 벌금 맞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한테 벌금을 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갔어야지. 너는 생각이 없는 거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는데 차를 타고 가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였으니 저한테는 동생 잘못을 책임져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필요한데 돈을 좀 써버린 상태라 아예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700만 원 정도야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그게 지장 없잖아요. 한 달만 굶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들지 말죠. 그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700만 원이 벌금으로 나가는 건 좀 아깝기는 하다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좀 감수해야지. 제가 감수하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된 건 전부 다 아주버님 때문인데 왜 제가 그걸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요? 당장 700만 원 주세요. 저 지금 백수인 거 몰라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며칠간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좀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솔직히 내가 너희 형수 때문에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잖냐. 그래서 이혼한 마당에 돈 좀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집 처분한 돈으로 사치를 좀 부렸거든. 친구 녀석들한테도 명품들 좀 사주고 술도 진탕 마셨더니 지금 아예 돈이 바닥이 나버렸네. 이건 재수씨 선물이에요. 요즘 샤넬백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거면 700만 원 벌금은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것도 준비했다. 영업사원이? 시계가 그게 뭐냐? 이 정도는 차줘야지. 부모님 선물은 진작에 드렸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저기 쇼핑백에 애들 선물도 있거든. 최신 게임기라 아마 엄청 좋아할 거다. 아주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않으시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시고 저희 집에서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요? 제가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환불하시고 그 돈으로 집을 알아보세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세요.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당신 정말 속 좁게 왜 그래? 형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준비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집이 비어있는 방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인데? 애들도 있고 남은 방도 없는 상태라고. 부모님 집에서는 시내도 한참 멀고 지 옆에도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재수씨 집에 신세 좀 지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생활해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짐을 챙긴 뒤 자기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감정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주버님의 차에 올라타 버린 뒤 먼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급하게 차 시동을 걸은 뒤 아주버님 차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제가 따라온다는 걸 의식한 아주버님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 속도를 올렸고 결국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이미 자리 깔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들은 게임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죠.
애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간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를 갈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 글쎄, 당신이 좀 이해해 달라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불쌍해.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면서 차에서 대충 얘기 좀 나눴는데 집안일도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당신 생각만 고집하는 건데?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가족인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가족이면 좀 더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남편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집에 대한 얘기를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낳고 살만한 정도의 공간은 충분했었죠. 결국 제 집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자 남편은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치사하게 나온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정상인데 남편은 동생인 자기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대화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거실에까지 저희 부부가 다투는 목소리가 새어나갔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싸움을 말리고 싶었는지 노크를 하며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건지 아주버님은 저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제 음식 솜씨 좀 볼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남편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부부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던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이혼을 한 형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밥을 차린 뒤 아주버님과 마주 앉는 것조차 싫었던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오래간만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죠.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사는 게 행복한 길을 걷는 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여차하면 저도 버티지 말고 나오라는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한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막 도착하셨는지 바리바리 싸온 짐을 주방 한편에 풀고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상태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 큰아들이 하도 반찬 투정을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좀 들러봤다. 그런데 진짜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밖에 안 보이네.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들들이 소새끼도 아니고 반찬들이 이게 뭐니? 그거라도 내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 걱정에 반찬 싸우셨나 봐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충분히 좋은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는데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자극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재수씨가 언제 나를 대접해 주기라도 했냐? 맨날 소새끼 마냥 풀떼기만 씹어먹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너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많겠지. 그래도 일자리 알아볼 동안만 신세 좀 지겠다는 건데 네가 이해해주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오래간만에 고기 반찬들 좀 가져왔으니까 상 좀 차려봐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밥만 축내는 50 먹은 아주버님을 언제까지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그냥 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맨날 TV 보며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 당신은 아주버님 이혼한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내가 힘든 건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차라리 이혼하고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아주버님이랑 평생 함께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낳으신 아들들 천년만년 음식 해 먹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오늘부로 저는 이 사람이랑 끝낼 거예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에 이어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도 말을 더듬으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버티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였고, 이런 문제로 현재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찌들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해서 아주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됐다고 하네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아주버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밥수발 들어줘야 했던 건가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한 상황에 숙려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다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제 아들이 5살이나 되었네요.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5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는데 제 앞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흠뻑 젖을 만큼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었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한들 바뀌는 건 하나 없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데 전 남편은 저와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벌써 다 까먹은 건지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게 소름이 돋았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물 한 바가지 퍼서 납작 엎드려 있는 남편을 향해 물벼락을 날렸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을 그때 당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고 정말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잠깐 어딜 가게 되더라도 남편과 함께 했던 옛 추억들이 떠오르는 장소들이 꽤 있을 만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 하나로 먹고 살기에는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줬던지라 이제 더 이상의 미련은 없는데 남편은 아직까지 저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오랜 시간 뒤에서 내조한 결과 그토록 바라던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변호사가 된 게 전부 다 제가 뒤에서 내조를 잘해서 된 거라고 모든 고생을 저에게 돌리셨어요. 남편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보이셨죠. 그렇게 남편 하나 바라보고 뒤에서 정말 많은 땀을 흘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서 주셨죠. 그렇게 모두의 노력이 들어간 변호사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고생한 만큼 행복의 길이 열리길 바랐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꽤 이름 있는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풀리니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이 너무 잘 풀린다고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는데 인생살이 순탄치만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임신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줬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변하더니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배려해 줬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간섭하는 건 남편의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알아서 잘할 거라 믿고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과거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됐지만 사회에 뛰어든 남편은 제 눈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어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줬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 연결이 되는 순간 상당히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함께 꽤 많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하지 않아? 오빠 마누라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거야? 집안의 가장이 비즈니스 한다는데 간섭하면 그냥 집에서 내쫓기는 거지. 나 없으면 걔는 빈 껍데기에 불과해. 오빠가 그랬잖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분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럼 여기서 술 퍼먹고 있을 게 아니라 후딱 집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내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내가 변호사가 되는데 당연히 마누라의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 그런데 그건 손톱만큼밖엔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내 노력으로 된 거야. 그냥 필요한 거 조달해준 심부름금밖엔 안 된다니까. 요즘에 임신해서 입덧이 왔는지 속도 울렁거린다고 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좀 사달라는데 변호사인 나한테 지금 그런 걸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임신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어서 오늘 술 마시러 온 거니까 너는 내 수발이나 잘 들어. 나야 어차피 오빠 비위만 맞춰주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만약 내가 아내분 입장이라면 많이 서운할 것 같긴 하네. 그래도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니 어쩌겠어. 그냥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변호사 남편 뒀으면 뭘 하든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디서 나 같은 남자 만나겠어?
전화 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알 수 없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목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고, 잠시 뒤 전화 통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이중적인 성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는지 갑작스러운 아랫배의 통증까지 뒤따르게 되었죠. 한 사람을 사랑했고 제 인생을 바쳤는데 한순간의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동안 저를 이용하기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술김에 한 얘기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알 수 없는 여자와 단둘이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시모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신한 몸이라서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시간만 되면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러 오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셨죠.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음식은 거의 시모가 담당해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희생했었기 때문에 임신한 기간 동안 시모가 저와 아이를 위해 희생해 주셨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아셨는지 급하게 달려오셔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 또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으시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시켰어요. 그동안 내 아들을 봐오면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말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너는 몰랐던 상처가 내 아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잖니. 그렇다고 술집에서 다른 여자한테 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안 좋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 일을 봐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변호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일단 네가 한번 접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전부 다 끝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 저도 모르는 거 아닌데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이는 오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임신한 저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 있을 거라고요.
변호사 됐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대로 일을 더 키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뭔데?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까지 내 아들 변호사 만들려고 희생한 시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야? 그런 불행 만들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이미지에 흠이 가는 건 원치 않는다. 네가 내 딸 같은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니? 시모는 더 큰 불행을 막을 거라면서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갑자기 지우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막을 수도 없이 남편과 여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렸고 너무 놀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네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면서 잊으라고 얘기했지만 제 두 귀로 들었던 남편의 말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변호사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손을 쓴 거였어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었고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시모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돌아가시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이 잘못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무조건 시모는 제가 상처받는 것보다 남편의 변호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녹음된 파일을 지웠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결국 눈치만 보시더니 좋게 해결하라는 말만 하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는지 노려보고 있는 제 시선을 회피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면서 회피하려는 남편의 행동에 더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이대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누워있는 남편을 깨웠네요. 지금 잠이 와?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요즘 얼마나 많이 바쁜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일 해. 내일 하라고? 이틀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들어온 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당신 변호사 되고 나서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한 거 알아? 지금까지 이러다 온 사람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그리고 어떻게 매일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 사람은 원래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야. 밖에 나가면 변호사라고 대우 자체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예전 같지 않지.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여자 만나서 술 퍼먹고 내엄담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니?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임신한 나는 집에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 지금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변호사인 나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게? 다 들었으면
대충 알아먹었을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애는 어떻게 하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나한테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살자. 내가 그렇다고 가정을 깨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만 나가줄래? 남편의 말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는데도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지겹게만 느껴졌는지 화를 내면서 저를 뿌리치고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남편과 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던 건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바라면 안 되는 거였는지 남편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더 막 나가던 남편은 저를 유독가스처럼 피해 다니면서 엮이지 않으려 했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결국 출산까지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산부인과에 찾아왔는데 남편의 행동들을 전부 다 알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참고 계셨다가 남편이 모습을 보인 순간 시부모님 앞에서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께 아들처럼 행동하면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썼는데 변호사가 되고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많이 서운해 하셨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변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되려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법적으로 가보겠다는 건 아니시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된다는 거 몰라요? 아들, 괜찮니? 일어날 수 있겠어?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이라지만 행동이 너무 저급하신 거 아니세요? 뭐라고요? 저희가 배우지 못해서 저급하다고요? 그러는 사도는 얼마나 잘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아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 아닌가요? 내 딸한테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더는 필요 없어지니까 내치고 싶어서 그런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변호사 되기 전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내 딸밖에 안 보였겠죠.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니 능력 좋은 여자들도 많고 주위에서 우러러보는 직업이라 어깨에 힘도 들어가서 지금 내 딸이 눈 밖으로 벗어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동물도 자기 생명 구해준 사람은 알아본다는데 자네는 지금 내 딸이 그동안 희생했던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임신하는 기간 동안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출산했다고 자기 아들 얼굴은 보고 싶었는지 내가 뻔히 난리칠 거 알면서도 여길 찾아와? 자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뭘 원하시는 건데요? 내가 한평생 이 사람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즈니스라니까요. 괜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부터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한 공간에서 지내기에는 서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인데 따로 살 수 있게 집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죠? 제가 애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일하는데 집중을 할 수 없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저는 그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서둘러 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집에서만큼은
푹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도 배려 많이 해준 거니까 서둘러 정리해 주세요. 아빠는 남편의 말에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시며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쓰러진 아빠를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속으로만 끓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손자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혼을 반대하셨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혼 결정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모가 절대 반대를 하셨지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몸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이후 늦은 저녁에 아이를 부모님께 잠시 맡겨둔 뒤 남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물건을 챙기려고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 구두와 처음 보는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여기저기 벗어던진 옷들이 흩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는 상태에서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눈에 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썼던 침대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어차피 이혼을 할 마당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 동영상과 함께 사진들로 증거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길래 급하게 밖으로 나가 확인을 해보니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꽤 많이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알 수 없는 사람이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무언가 하면 안 될 일들을 어떤 사람과 저지르고 있었는지 즉각 답변을 주지 않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자로 파일 하나를 보냈고 잘 좀 처리해달라며 동시에 돈이 입금되는 문자가 확인되었죠. 상당히 많은 금액의 단위에 놀라 사진을 찍어둔 뒤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저보고 누구냐는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 목소리를 들은 저는 몸을 돌려 안방에서 나온 여자와 눈을 마주쳤고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옅은 미소와 함께 위아래로 훑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통화했던 아내분이시죠? 쉬지 않고 계속 전화하셔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통화 버튼 눌렀었거든요. 그날이요 오빠한테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자 안방에서 남편이 술이 덜 깨서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자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저를 패대기 치면서 상간녀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내쳐버렸네요. 남편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왔다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현관문은 강하게 닫혔습니다. 그날 남편의 행동은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모든 걸 준비한 뒤 아이를 업고 남편이 다니는 로펌 회사 앞에서 마주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남편의 귀에 들어갔는지 잠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 옆에는 변호사 동료분들이 있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를 창피하다는 듯 아내가 아닌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당 10,000원짜리 부모라며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네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향해 날린 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후회하게 될 거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를 받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걸어갔지만 남편은 제가 외부에서는 절대 알면 안 되는 증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남편에게 증거물 하나를 문자로 전송한 뒤 남편의 로펌 회사 앞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남긴 뒤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는지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법조단지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남편은 산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 다니던 로펌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확보했던 증거물들을 전부 건네주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로펌 회사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변호사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는 걸 제일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격 박탈이 될 만큼 큰 죄에 속하는 일이었죠. 그걸 남편도 알면서 뇌물을 받아가면서 몰래 일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로펌 회사의 대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은 변호사 자격 박탈을 받게 되었고 법조인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남편은 5년이 지나서 변호사 자격 구제를 신청했지만 로펌 회사의 대표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법조인 바닥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없다면서 로펌 회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 만큼 영구 자격 박탈을 해야 된다고 또 다른 소송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게 되자 변호사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는지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박탈이 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로펌 회사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구제 신청이 무기한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이런 문제로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하시던 도중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시부는 세상을 떠나시고 시모는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태로 살다 보니
남편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부족해지게 되었는지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제가 받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배신은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저에게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일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과 10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구제해 줄 수도 있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섣불리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저희 가족에는 항상 평화만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봐도 동서의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입 밖으로 욕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타협을 보는 성격인데요. 반대로 동서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일단 화부터 내는 바람에 몇 번이나 놀랄 정도로 동서의 성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이런 동서의 행동들 때문에 서방님을 따로 불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성격이 나온 터라 서방님도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아 보였죠. 동서는 박사를 취득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저는 평범한 주부라 그런지 함께 모이면 은근히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동서의 행동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문제는 동서가 귀를 닫았는지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동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대화조차 섞기 싫다는 거야? 제가 형님이랑 말을 섞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쓸데없는데 제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형님 할 일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화 좀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안 좋은 감정을 키운다는 거 몰라? 내가 봤을 때 배울 만큼 배운 동서가 하는 행동은 내 딸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댁에 왔으면 어느 정도 눈치껏 행동해야지. 아까도 가족들 전부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동서는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잖아. 시부모님도 움직이시는데 동서가 얼마나 잘나길래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집에서도 안 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했었거든요. 좀 전에도 굳이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잖아요? 인원도 많은데 뭐하러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요? 밥 차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달려들어서 좁은 공간에 몸 부딪히며 북적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건 동서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다들 겉으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었지만 다음부터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땐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조용히 얘기하진 않을 거야. 형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제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시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재수 씨, 말이 좀 심하네.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손윗 사람한테 지금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손님인데 대접은 받고 살아야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시간 내서 시부모님 얼굴 뵈러 오는 건데 더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만하시죠. 동서는 눈을 치켜 세운 뒤 저와 남편을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건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한 서방님과 시부모님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는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험악해질 뻔한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오셨어도 집안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동서는 남편이 한마디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서방님한테 집으로 돌아가자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행동을 보여주었고 서방님은 시부모님께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며 급하게 동서를 뒤쫓아갔네요. 모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서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멍하니 현관문 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남편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한 번만 더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동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었죠. 서방님이 동서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빼고 서방님과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부모님은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성격에 우리 모두가 속아 집안이 무너지려 하는데 이런 문제를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기 위해 모이자고 한 거니까 서로 의견 좀 내보자.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붙들고 있어요. 그냥 이혼해라.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시간만 끌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다. 저도 어머니 말에 찬성할게요. 둘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는 저희 모두를 무시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을 수는 없다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동생 나이 때문에 지금 놓치면 언제 또 결혼하겠냐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일을 진행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때요? 서로 한데 모여 이 일로 지금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집안의 가장은 너 아니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행동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갈 거야? 가족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냉정하게 말을 하기가 내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서. 어찌됐든 우리도 부부인 건 맞잖아. 그래서 지금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한번 봐봐라. 꼴의 교수라고
우리 가족 전부를 무시하지 않나? 어른을 가르치려 들면서 내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잖아.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동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시동생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한테 어떻게 쓴소리를 하냐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동서가 시댁 집안의 가족이 된 만큼 저희도 최대한 배려하며 이해해 주려 했었지만 그런 호의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동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돌아간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오는 주말에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임신일 것 같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약간의 몸살 기운처럼 미열도 있었고 울렁거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획에도 없었던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동서의 문제보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뻐 날뛰시며 동서의 일은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우선적으로 제 몸부터 생각해야 된다며 저를 아껴주셨고 시부모님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동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 식사 초대로 시댁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 동서의 한마디에 또다시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죠. 두 분이 부부금실이 좋으신가 봐요?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긴 거라면서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높다고 하던데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좀 숨 좀 돌리실만 하실 텐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또다시 출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형님 인생은 애만 키우시다가 좋은 시간 다 보내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아이 계획이 없거든요. 몸매도 망가지고 임신하는 순간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육아로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건 정말 미련한 짓 같아요. 그렇다고 형님 보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해드린 것 뿐이에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 거면 입을 다물고라도 있던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못돼 처먹었네.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그러길 바란다는 거니? 그리고 애를 가지지 않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아들, 너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 알고 있었니?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선 서로 벌써 대화가 끝났나 보구나.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고 살 거면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교수라고 좀 나을 줄 알았더만 말버릇도 더럽고 자기보다 어른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다. 어머님, 저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여러 가지 통계상 봤을 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건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죠.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그땐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안 좋은 일들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막내 며느리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동서의 행동은 새로웠어요. 양파 껍질 까듯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는 가족 전체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너무 당당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동서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동서가 어떻게 박사가 되었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특이했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난리를 치자 동서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낸다면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또다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동서의 행동,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시더니 시동생에게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며 최대한 빨리 둘이 갈라서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동서의 막말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길래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만 할 정도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꼭 장애로 태어나길 원한다는 그런 눈빛을 보이면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던 시선들을 조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도 눈치는 있는지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동서와 엮이고 싶지가 않아 따로 연락을 안 하며 지냈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막달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동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10달의 시간은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를 떨며 한층 업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어요.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서는 저와 어딜 함께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곧 출산 예정이라면서요? 움직이는 것도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출산 전에 저와 잠깐 어디 좀 다녀올 수 있을까요? 형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대화도 좀 나누고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형님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잠깐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아는 지인도 몇 명 오는데 저 혼자 가는 것보다 형님이 옆자리를 채워줬으면 하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이가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같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을 무턱대고 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곧 출산 예정이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걱정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지 못하겠네.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저는 형님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 테니까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동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어느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를 저도 함께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을 동반해서 온다며 시부모님께서 같이 가시기에는 자기를 워낙 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앉아서 자리만 채워주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동서에게 잘하면 동서도 가족들에게 잘할 것 같아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은 뒤 남편에게 동서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알려줬어요. 당연히 가는 걸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동서와 만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거라 어색하기는 했지만 동서는 저를 보며 밝게 웃어 주었어요. 가는 동안 입을 멈추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어느 정도는 긴장이 풀리게 되었죠. 막달이라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도착한 곳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문자를 전송했어요. 그리고 동서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꽤 큰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꽤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서를 둘러싸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동서는 뒤에 있던 저를 소개해주면서 자리로 안내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앞치마를 두르는 돌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봤네요. 형님, 오늘만 봐주세요. 여기가 사람들끼리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공간인데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인데 저 혼자 자리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형님 요리 실력도 좋아서 금방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분들도 같이 협동해서 음식 만드는 거 보이죠? 저희도 똑같이 한 다음 앉아서 각자 만들어 놓은 음식 먹으면서 시간 좀 보내다가 가시면 된다니까요. 막달인 형님한테 제가 어려운 부탁하겠어요? 음식은 금방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런 자리라는 거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거야? 솔직하게 미리 설명해 줬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실까봐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신경 좀 써 드릴게요. 동서는 테이블 위에 꽤 많은 식재료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동서에게 화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있는 재료들로 음식 준비를 하게 됐는데 동서가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척 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를 반복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음식을 만들다 보니 몸에 꽤 무리가 왔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길래 혹시라도 진통이 시작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곤 다가오셔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만든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 하나 둘 자리에 착석하길래 저도 숨 좀 돌릴 겸 앉는 순간 밖으로 나갔던 동서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지자 눈치 빠른 동서는 저에게 서둘러 다가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하다며 이해해달라고 얘기한 뒤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빼고 전부 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듯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보니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막달인 저를 꼬셔서 10인상을 차리게 만든 거였네요.
그런데 꽤 무리를 했는지 아랫배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동서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겠다며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예요? 무슨 맛이 이래요?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셔서 대충 만드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래서 회사분들이 형님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래도 꽤 음식을 하는 것 같아 부른 건데 분위기만 망쳤잖아요.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옆에 있어봤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오늘 고생하신 일당이에요. 10만 원 넣어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음식도 버려야 할 지경인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신 게 있으니까 챙겨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돈으로 택시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멀리 나가지 않을 테니 살펴가세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맛도 지능이 높아야 잘 내는데 저희 형님이 지능이 낮아서 음식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그냥 술이나 한잔 하시죠. 동서의 행동은 저를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 버렸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전부 동서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있었는데 그날 저에게 했던 행동은 저를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목소리 높여 화를 내거나 욕 한 번 한 적 없었던 제가 동서에게 처음으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네요. 동서도 자기 머리 위로 음식들이 쏟아져서 놀랐는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동서를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피하라는 말에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렇게 택시를 타기 위해 배를 손으로 받치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던 도중에 동서가 일을 크게 만든 터라 연락을 하지 못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이 하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동서가 저를 부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몸도 무거운 상태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달려온 동서는 자기 머리 위로 음식을 쏟은 걸 용서할 수 없다며 막달인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별것도 아닌 게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며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저와 동서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미 동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성격 모르냐며 오늘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바닥에 있던 돌을 저에게 집어 던졌네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온몸이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멀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사람은 제 몸부터 살폈습니다. 은경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니? 삼촌,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을 하자면 좀 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영서, 일단 저 여자부터 붙잡아.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멀리에서부터 봤던 행동을 보면 그쪽은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임산부인 내 조카한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폐 속에 있는 아기를 잃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은경아, 일단 병원부터 가도록 하자. 제가 결혼할 때 얼굴 한번 보고 그 이후로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삼촌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법무부의 법조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었죠. 정말 다행히도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발견하셔서 더 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은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와 아이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막달인 임산부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 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몸부터 살폈고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동서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동서에 대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문제는 동서의 집안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합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서는 지금 현재 징역을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텐데 남편은 무조건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동서는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진심일까요? 저는 사람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